특별대담 이주영 전 국회 부의장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나오셨는데 네. 지금 경남도지사 출마 선언을 하셨죠? 그렇습니다. 3월 15일. 예. 경남에서는 3.15 의거가 민주화 최초 운동으로서 상징성이 그렇군요. 높은 그런 날입니다. 예. 저희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출마 인사 겸해서 오랜만에 나오셨으니까 한 말씀 해주시죠. 예. 그동안 우리 국민들의 열망이던 정권 교체 성공했습니다. 그런 성공에는 우리 고성국 박사의 이 TV가 큰 공을 세운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고성국 TV의 많은 구독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총선 이후에 우리 도민들이 저를 불러냈습니다. 당신이 침체되어 있는 우리 경남 일으켜 세울 가장 적임자다. 그러니 경남 도정을 맡아서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당원과 도민들의 요청에 따라서 그동안 우리 경남 도민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비전을 다듬고 정책도 마련하고 해서 지난 3월 15일 경남 발전 3.15 비전과 함께 출범했습니다. 많이 좀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선거 명함도 만드는데 하나 드릴까요? 그러세요. 준비된 도지사 이주영, 명품 경남, 진품 이주영. 그러세요. 경남이 명품이 돼야 되는데. 그동안 좀 추락해 있어서 많은 분들이 자존심이 많이 좀 상했습니다. 그렇죠. 자, 오늘 원래는 이제 경남도지사 출마를 선언하셨기 때문에 이제 그 후보로서 경남에 대한 비전을 좀 말씀 드리려고 모셨는데 그 전에 어제 워낙 중요한 그 사건이 있어가지고요. 그 윤석열 당선인이 직접 국민들에게 대통령 집무실 이전 용산시대 개막에 대한 브리핑을 직접 하고 나섰지 않습니까? 우리 이주영 부회장님은 국회 부의장도 하셨고 또 해수부 장관도 하셔서 정부에서도 오랫동안 일을 하셨어요. 그렇습니다. 5선 국회의원이시고 그러니까 여러 경험들을 갖고 계시니까 어제 윤석열 당선인의 이 대통령 집무실 이전 계획 어떻게 좀 평가를 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대통령 이제 공약이었지 않습니까? 제왕적 대통령이 북악산 아래 청와대 구중궁궐에 갇혀서 우리 국민 또 우리 언론 이런 소통이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대통령의 이 말로가 좀 성공적이지 못했다. 이런 이제 평판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꼭 이제 실현을 시키겠다 하고 이제 공약을 했던 사안이지 않습니까? 아마 광화문 정부 종합청사나 외교부 청사 1순위로 검토를 했는데 여러 가지 그 경호 보안에 취약점이 노출이 돼서 도저히 불가능하다 판단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안으로 이제 용산 국방부 청사가 이제 올랐는데 이 대통령 취임과 동시에 집무실을 옮기려면 지금부터 발빠르게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시기적인 제약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제약을 감안한다면 신속하게 잘 결단을 내렸다. 저는 그렇게 평가하고 싶고요. 다만 이제 그렇게 깜짝 놀랄 정도로 이제 빨리 진행이 되다 보니까 국민 의견 수렴도 좀 하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 이런 것이
또 오히려 소통 부재라고도 얘기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제 이런 논란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논란들을 잠재우기 위해서 그동안 이런 문제 가지고 대통령이나 대통령 당선인이 직접 잘 나서서 설명하고 그렇게 안 했거든요. 근데 윤석열 당선인의 경우에는 직접 기자들 앞에 나서서 자신이 모든 걸 다 소상하게 밝히고 또 기자들로부터 많은 질문을 받으면서 상세하게 이제 답변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우려에 대한 이제 설명도 해소하는 방향으로 잘 됐던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이번 대선에서 그 제가 이제 3월 9일 또 3월 10일 투개표 방송을 20시간 30분간 생방송으로 진행했는데요. 네. 그때 이제 투표 당일날 부산 경남의 투표율이 좀 낮았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좀 낮았습니다. 그 다들 막 다른 우리 자유파 국민들이 댓글로 굉장히 안타까워하면서 동료가 필요하다. 그리고 실제로 제가 그 후에 듣기로도 윤석열 당시 후보가 부산 경남 지역의 투표율을 상당히 걱정하고 또 투표 당일날 투표를 좀 적극적으로 해주십사 그런 그 메시지도 내고 그랬던 것 같던데요. 예, 맞습니다. 그 왜 그랬습니까? 부산 경남 특히 경남 지금 도지사 출마를 좀 선언하셨으니까 경남 왜 그랬습니까? 그래도 그 전보다는 관심들이 높았고 역시 부산, 경남, 울산 뭐 이렇게 이제 얘기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그 전에는 이제 파란색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투표 결과. 그런데 지금 이번에는 그래도 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지지가 높은 걸로 바뀌었거든요. 그런 이제 흐름은 있는데 이제 저쪽 특히 이제 호남 지역하고 비교를 해서 또 이제 대구 경북 지역하고 비교를 해서 투표율이 좀 낮았던 것 아니냐 이런 이제 걱정들이 있습니다만은 이 경북 요 지역은 기본적으로 좀 지금으로 말하면 야세 민주당 지지세도 상당히 좀 있는 편이거든요. 그런 영향이 아니겠는가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그 어쨌든 이제 우리가 그 뭐 한 표를 이겨도 이기는 거고 0.73%지만 뭐 좌파들이 뭐 딴소리 못할 정도의 완벽한 승리를 거뒀기 때문에 뭐 이재명이도 당일날 그 승복 선언하고 사라지지 않았습니까? 중요한 것은 그 윤석열 정부를 성공시키는 건데요. 그렇습니다. 저 좌파들이 5년 전에 대통령을 탄핵하고 감옥 보내고 나서 정권을 잡아서 마치 뭐 20년, 30년, 50년 할 것처럼 큰 소리들을 쳤지 않습니까? 큰 소리 많이 쳤죠. 불과 5년 만에 정권을 내놓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 국민들이 그 정치의식이 높고 또 정치적 민감성이 굉장히 높아서 뭐 조금만 잘못하면은 교체해버리는 거죠. 윤석열 정부도 정권 교체에 성공했지만 정말 국정 운영에 성공을 해야 되거든요. 그걸 하기 위해서 지금 윤석열 당선인도 아주 발빠르게 집무실 이전 문제를 매듭 짓고 국민들한테 직접 설명하고 이제 이런 걸 하는 건데요. 그것도 다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저 부회장님 생각하시기에는 윤석열 정부가 성공하려면 어떤 점들을 우리가 유의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윤석열 당선인 스스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국민과의 소통 이거 잘해야 된다. 저는 그래서 이 누구를 좀 본받으라 얘기하고 싶으냐면 레이건 대통령 8년 집권하면서
공화당 출신 대통령이지 않습니까? 예. 그 당시 의회는 민주당 다수 이 의회를 상대로 해서 이제 자신의 정책들을 풀어가는데 잘 아시다시피 레이거노믹스 하는 것은 감세 정책, 그걸 통해서 경제 부흥을 시도해 나가는데 이 의회에서 감세 법안들이 통과가 돼야 정책 추진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걸 해낸 대통령이 레이건 대통령이었다. 네. 예, 의회에 민주당 의장서부터 다수 의석인데 그분들하고 계속 전화하고 같이 밥도 먹고 또 운동도 같이 하고 좋은 공연이 있으면 같이 관람도 하고 네. 하는 그런 소통. 그래서 레이건 대통령이 이제 집무 시간을 평균 8시간 이렇게 보면 통상의 업무 시간, 그러니까 보고받고 회의 주재하고 또 무슨 외빈 손님 접견하고 하는 시간 토탈해서 한 3시간 정도로 네. 이렇게 산출이 됐는데 네. 나머지 5시간을 이 소통에 쏟았다는 겁니다. 의원들하고 이렇게 아까 얘기하는 그런 친하게 지내면서 자신의 정책을 설명하는 그런 노력이라든지 네. 또 대언론 그 이제 윤석열 지금 당선인이 직접 이렇게 브리핑 하듯이 그전에는 대변인 통해서 얘기하고 이런 식이었는데 문재인 대통령도 소통 잘하겠다고 해놓고 별로 언론에 안 나타났지 않습니까? 네. 예. 기자회견도 회피하고 그런데 레이건 대통령은 좀 사소한 의제라도 직접 기자실에 나타나서 자신이 직접 브리핑도 하고 네. 또 의회에서 잘 안 되고 안 풀리고 막힐 때는 대국민 이제 소통을 직접 하는데 네. 그 연설문도 자신이 직접 이제 이분이 정치에 들어오기 전에 제너럴 일렉트릭스의 그 홍보 담당을 오래 했거든요. 그때 이제 배어 있는 거죠. 어떻게 해야 이게 국민들한테 자신의 진정성이 잘 먹혀들 수 있다. 이걸 가지고 직접 연설문도 만들고 하는 네. 그런 노력들을 5시간을 했다는 겁니다. 네. 예, 그걸 통해서 나중에 성공한 대통령으로 평가받을 수 있었다는 거고요. 그분 나중에 이제 별명을 붙였는데 그레이트 커뮤니케이터, 위대한 소통가였다. 네. 하는 것처럼 이 윤석열 대통령도 성공한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는 이걸 좀 벤치마킹하면 좋겠다 하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좋은 말씀이시긴 한데 네. 이 소통이라는 게 그 상대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특히 국민과의 소통은 저는 무조건적인 거라고 생각하지만 네. 그러니까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하는 거죠. 네, 그거는 네. 국민들한테 정부 눈에 맞춰라 이렇게 할 수 없는 거죠. 알 수는 그러니까 없죠. 국민과의 소통은 무조건적으로 국민 눈높이에 맞춰서 해야 되지만 네. 지금 레이건을 예를 들면서 주로 말씀하신 거는 야당 의원들과의 관계인데 네, 네. 이거는 그 상대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네, 네. 아무리 대통령이 그 야당 눈높이에 맞춰서 뭘 하려 그래도 네. 야당이 처음부터 적대적으로 나오고 네. 처음부터 이 공격 일변으로 나오면 네. 그건 이게 이 국정 운영이 순조롭게 되기 어렵잖아요. 예. 네, 네. 저 지금 이 더불어민주당이 과연 대화 상대가 될 수 있는가? 네. 또 이제 곧 며칠 있으면은 이제 없어질 사람이긴 하지만 저 문재인이 하는 꼴 보십시오. 네. 저게 무슨 당선인하고 만나자고 그래 놓은 다음에 4시간 전에 일방적으로 결렬시키고 네, 네. 그리고 무슨 무슨 백서라고 지난 5년간 네. 성과를 정리해서 발표를 했는데 보면 K방역을 K방역 첫 자리로 자화자찬 올려가지고 지금 네. 지금 K방역 지금 코로나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지금 그러니까 고통이 아주 저런 극심하죠. 자들이 과연 이게 합리적인 대화의 상대가 될 수 있는가? 네. 그레이트 커뮤니케이터 좋은데 그것도 상대가 웬만해야 말이지 네. 라고 하는 반론이 가능할 것 같은데. 예, 충분히 네. 가능한
반론 네. 말씀 주셨는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끊임없이 네. 좀 바꿔가려는 노력 네. 이런 게 이제 대통령한테는 필요하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이고요.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미국하고 우리 한국은 네. 정치 풍토에 있어서 상당히 그 차이가 있는 건 분명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민주당의 태도를 이제 두고 봐야 될 텐데, 문재인 대통령도 갑자기 최근에 보면 국민 통합을 더 강조하지 않습니까? 네. 예. 그런데 취임할 때 그걸 강조해 놓고 집권 5년 내내 갈라치기 하는데 네. 가장 앞장섰던 사람이 문재인 대통령. 네. 이거 보면 이제 앞뒤 안 맞는 그런 얘기를 하는데 윤석열 당선인의 경우에는 좀 진정성이 문재인 대통령보다는 더 있지 않겠는가 그런 기대를 해봅니다. 당장 어제 윤석열 당선인이 직접 그 발표 국민들한테 설명을 한 거죠. 네. 용산 집무실. 네. 그거를 이제 윤석열 당선인이 지금 기재부로부터 네. 그 이전 비용을 다 계산 받아가지고 네. 해서 496억 원이 듭니다라고 설명을 했는데 네. 더불어민주당은 1조 1,000억이 든다고 발표를 했거든요. 네. 네. 근데 그 내용을 보면 네. 국방부 청사 신축하는데 뭐 몇천억, 네. 합창 건물 신축하는데 몇천억 이런 네. 식이에요. 네. 네. 근데 윤석열 당선인은 국방부 건물을 개조하고 네. 국방부를 합창 건물로 옮기고 네. 합참은 남태령에 있는 수방사로 옮기고 이렇게 하면은 실제로 비용이 거의 안 든다. 네. 그리고 청사 신축할 이유가 없다. 네. 이렇게 설명했잖아요. 그래 했죠. 그러면 이런 식의 거의 완전한 거짓말 사기 가짜 뉴스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걸 어제 가지고 뉴스들 보면 예. 팩트 체크 해가지고 예. 과연 496억 예. 예비비 쓰는 게 불법이냐 합법이냐. 네네. 그걸 이제 불법이라고 민주당 의원들이 얘기한 거 네. 그거 잘못됐다 예. 하고 이제 정부에서 그 입장을 분명히 밝혀줬죠. 그러니까요. 네. 근데 지금 우리 부회장님 말씀은 바로 그런 자들을 대화 상대로 설득해라는 거 아니에요? 뭐 어렵겠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력을 예. 해서 아니, 물론 바꾸려고. 노력은 하지만 저는 그런 경우에 네. 오히려 국민들과 대화가 저는 전공법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네, 네. 저 허구한 날 입만 열면 거짓말하는 저 좌파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네. 정치인들을 상대로 뭘 대화하고 만나고 해봤자 뒤통수나 맞기 일쑤고 네. 결국은 국민들이 사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지지를 해주는 그 힘 가지고 밀고 나갈 수밖에 없지 않냐. 네. 저는 사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예. 이제 그 말씀 다 일리 있고 저도 뭐 인정합니다. 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런 노력들은 네. 조금씩 해서 정치도 바꾸어 나가야지. 그러니까 우린 그런 노력도 할 필요도 없고 그건 뭐 그 사람들 그래 해봐야 아무 소용 없으니 그 노력은 아예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알겠습니다. 가면 무슨 변화를 이루어내겠느냐 하는 거죠. 그 첫 번째 그 시금석이라 그럴까요? 네. 그러니까 뭐 좀 부회장님 말씀하신 대로 당선인이 그 야당 172석의 야당의 존재를 현실적으로 인정하고 그것도 네. 국민이 만들어 주신 거니까. 그렇죠. 하고 뭐 진정성을 갖고 최대한 다 노력하고 하는 건 뭐 네. 저는 다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근데 그렇게 진정성을 갖고 노력할 때 저 좌파들이 최소한의 어떤 국가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네. 나올라 줄 거냐라고 네. 하는 것의 첫 번째 시금석은 네. 총리 인준과 예, 정부조직법 개편에 있다고 네. 생각합니다. 네. 네. 지금 새로 정부를 맡은 윤석열 당선인이 내가 앞으로 5년 동안 이렇게 국정을 운영하겠다. 그걸 하기 네. 위해서 부처 중에 예컨대 여가부는 좀 폐지하고 네. 거기에 했던 역할들은 다른 데로 옮기고 네. 이게 이제 그 정부조직법 개편 하나 아닙니까? 그렇죠. 그걸 해야 장관을 임명하든 말든 할 거니까. 네. 네. 그래서 정부조직법 개편안과 네. 그다음에 총리 인준을 통해서 제청을 받아야 되니까 네. 총리 인준 이 두 개가 어쨌든 의회에서 국회에서 처리를 해줘야 되는 문제잖아요. 맞습니다. 예. 정부 출범 전에. 네. 네. 그렇죠. 맞습니다.
이 문제 관련해서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예. 상당히 이제 어려울 걸로들 다 예상을 하지 않습니까? 예. 예. 지금 이제 야당이 된 거대 야당 입맛에 맞는 사람을 세우면 네. 뭐 해주겠지만 인준을 해주겠지만 자기네들 입맛에 안 맞는 사람을 내세우면 뭐 그 사람이 아무리 도덕적으로 훌륭하고 또 능력이 출중하다 해도 자신들의 어떤 정치적인 이유로 거부한다.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그 국민들이 냉철하게 이제 판단을 하지 않겠습니까? 저 사람들은 억지다. 대통령을 만들어 줬으면 어느 정도 협력을 해주고 그렇게 가는 것이 자신들이 얘기하고 있는 또 문재인 대통령 퇴임을 앞두고 얘기하는 협치 제대로 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막무가내로 발목 잡기 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이제 그 다음 지방선거 또 그 다음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더 엄중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판단을 잘해야 된다. 지금 거대 야당도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주영 부회장님 말씀대로 윤석열 당선인이 정말 진정성을 가지고 그 야당한테 협조도 구하고 또 때로는 국민들한테 직접 설명을 하는데 그런데도 좌파들이 정략적인 구도 속에서 계속 당선인 발목이나 잡고 해방이나 놓으려고 하면 이제 그걸 보는 국민들이 이제 더불어민주당을 혼을 내주실 거다. 그렇죠. 그 첫 번째 장이 지방선거가 될 거다. 그런 그 말씀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대신 이 대통령 당선인을 낸 이제 국민의힘 이제 여당이 됐습니다만은 국민의힘도 겸허한 자세로 국민에게 다가가서 설득력 있게 호소해야 되지. 그게 오만하게 비친다든지 이렇게 되면 또 마찬가지로 심판받을 수 있다 하는 그런 자세를 늘 견지해야 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지금 사실 그런 모습이 한 2번 비쳤어요. 방역 수칙 위반하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한 10명 가까이가 모여서 음주 러브샷 하고 한 사진이 그러니까 언론에 국민들이 보기에 얼마나 오만하고 건방지게 보이겠습니까?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늘 경계하는 그런 자세를. 근데 이제 그런 경우에 또 정치 오래 하셨으니까 이제 문제가 된 사진 한 장이 국민들한테 주는 그게 엄청 크잖아요. 영향력이 효과가. 큽니다. 그럼 그런 사진이 막 공개가 되고 보도가 되고 했으면 당사자들이 좀 국민들 앞에 고개 숙이고 잘못했다가 사과 정도는 하고 넘어가야 이게 매듭이 되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왜 당에서 왜 그런 건 안 합니까? 그렇게 안 한다고 그러면 국민을 무시하고 있는 그런 태도로 비칠 수 있죠. 그렇게 되면 민심이 이제 자꾸 떠나는 그런 결과를 맞이할 수 있다. 아주 경계해야 될 그런 대목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경남도지사 출마 선언을 하셨는데 명품 경남 그리고 진품 이주영? 그렇습니다. 진품은 진심을 품었다 하는 말을 줄여서 진품이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 이주영 부회장이 생각하시는 경상남도 명품 경상남도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지금 경남이 개인 소득 기준으로 할 때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중에 꼴찌입니다. 2020년 기준으로 할 때. 아, 그래요? 2019년 그 한 해 전에 12위였어요. 2010년경에는 3위에도 랭크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갈수록 이렇게 자꾸 처지고 있어요. 이게 급격하게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 경남도민들의 자존심이 많이 상해 있습니다. 이 경남이 우리나라 아까 말씀드린 민주화 운동도 선도해온 그런
지역이지만 또 산업화의 선구에 섰던 그런 지역. 그렇죠. 예. 마산 수출 자유지역서부터 공단이 거기 이제 집중화돼 있었지 않습니까? 네. 창원, 울산, 거제. 제가 울산은 뭐 떨어져서 광역자치단체가 별도로 됐습니다만은 그런 경남이 이렇게 경제 위상이 추락했다 하는 데 대해서 네. 충격을 많이 받았고요. 이걸 좀 획기적으로 끌어올리려면 그렇게 떨어지는 데는 뭐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이유가 이제 있겠죠. 리더십의 실종. 네. 예, 이제 이런 것들이 좀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경남지사가 이 도정의 최우선 네. 가치를 두고 자신이 매몰되어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중앙에 또 새로운 단계로 올라갈까. 이런데 너무 치중하다 보니까 네. 중도 사임한 지사들이 많았어요. 한 분은 또 자신이 지은 죄 때문에 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까지 포함해서 민선 5분 중에 임기를 다 채우고 그만두신 분은 한 분밖에 없었고 예. 4분이 다 그런 식이었어요. 아, 그래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그냥 거쳐가는 경남의 자리처럼. 경남의 경제 기반이 네. 이렇게 새로운 흐름에 맞춰서 빨리 전환시키고 이제 네, 해야 되는 이런데 소홀했던 것 아니겠는가 이런 게 이제 한 큰 원인이 근데 됐어요. 그 역으로 보면 네, 그 17개 광역인데 네, 그 중에 뭐 모든 광역단체장이 다 대선 후보로 거론되는 건 아니잖아요. 아니죠. 네, 그러니까 경남은 그 아주 특이하게 네, 그 경남 도지사를 하면 대부분 다 대선 주자로 거론이 되거나 네, 하여튼 대선 주자 행보를 하거나 네, 그래 했거든요. 네, 했었. 이게 경남궁의 그 경남 도민들의 입장에서는 네, 그 뭐 기분 좋은 일일 수도 있잖아요. 꼭 예. 나쁜 일만은 아니죠. 네, 뭐 양면이 있겠습니다. 예. 양면이 있겠는데 하지만 이제 그러면서 도정을 더 잘 챙기면서 네. 그렇게 올라간다 그러면 예. 순조롭고 우리 도민들도 자부심이 네. 더 커질 수 있겠죠. 네. 그러나 이제 도정을 그렇게 잘 못 챙긴 너무 중앙 정치만 바라보다가 바라보다가 예, 그 경남도정이 네. 오히려 좀 부실해지는 이 예. 점을 이제 경계하신 거고요. 그런 예. 점들을 지적하는 전문가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 제가 질문은 아까 이주영 부회장님이 경남도지사 출마 선언을 하셨으니까 네. 그 이주영이 바라는 경남의 비전이 어떤 거냐고요. 네. 제가 아까 경남 발전 3.15 비전이라고 네. 말씀을 드렸는데 네. 소득 기준으로 17위 꼴찌로 머물러 있는 이걸 3위 안으로 올려놓겠다는 3위? 게 앞에 3위고 예. 그다음에 1은 1천억 불 이상의 투자 유치를 국내외 네. 투자 유치를 해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 이게 이제 인구 소멸 문제하고 청년 유출 문제 이게 다 거기에 관계됩니다. 일자리. 지금 경남은 인구가 줄고 있습니까? 인구가 조금 줄고 있죠. 지금 340만에서 330만 뭐 이 정도인데 예. 저는 그래서 315가 뭐냐면 네. 인구 소멸 뭐 지방 소멸 이런 거를 소극적 방어적으로 대처하기보다는 능동적으로 네. 또 좀 대담하게 목표를 설정하고 나가는 게 더 좋겠다 하는 그런 뜻에서 네. 인구 500만 경남 시대를 열어가자. 아, 500만. 예. 그래서 3.15 비전, 3.15 전략이라고 제가 이름을 붙인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일자리가 좋아지면 그러면 거꾸로 수도권에 있는 청년들도 그 좋은 일자리를 보고 경남으로 찾아오게 만드는 네. 그런 시대를 열어가겠다. 알겠습니다. 네. 3위 그 17개 광역 중에 적어도 3위 안에는 들어가는 네, 네. 경남을 만들어야 네, 되겠다. 그다음에 1은 뭐예요? 1천억 불 이상 투자 유치. 1천억 불 이상 일자리. 투자 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 예. 그다음에 5가 500만 경남 시대를 열자. 열겠다. 야, 인구 500만이면 그거 가능합니까?
이제 지금 300 바로 그러는데 질문이 바로 들어옵니다. 제가 이제 출마 선언할 때에도 뭐 다 그런 질문들을 하셨는데 이 담대한 목표 설정을 그렇게 하고요. 그렇게 하고 이제 제가 이 좋은 일자리 만들기 위해서 이 관광 인프라 차원에서 아주 큰 프로젝트들을 몇 가지 이렇게 던져놓고 있습니다. 그런 걸 통해서 이제 젊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찾아서 경남으로 많이 찾아오게 만들면 인구가 그렇게 많이 늘어갈 수 있고 또 관계 인구라고 이렇게 이제 하는데 이 관광이나 뭐 이런 걸 통해서 찾아오는 그런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이제 인구 통계에 넣는 그런 게 또 있더라고요. 그런 것까지 다 포함하면 이게 불가능한 수치는 아니다. 그러니까 저기 주민등록상 그 주소지가 경남인 분 플러스 거의 상주하다시피 하는 이제 이 직장인들 또는 이제 그 관광객들 이런 사람들을 다 합쳐서 이제 그 인구를 계산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리고 노년에 좀 휴양하면서 즐길 수 있는 그런 어떤 대상지로 또 보는 그것까지도 다 포함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뭐 저는 경남이 참 좋아서 그 제가 이제 만약에 현업을 마감한다면 그 요즘 그 한 달 살이 뭐 이런 거 유행하잖아요. 그런 거 유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뭐 한 달 살이로는 좀 그렇고 뭐 한 2년 살이를 여러 군데 가서 해볼 셈인데 그 중에 그 경남 지역이 세 군데나 제가 후보지가 있습니다. 경남이 바다가 이제 한려해상공원 있죠. 또 지리산 국립공원이 있죠. 뭐 이런 것들이 어우러져서 자연 환경도 좋고 또 남쪽이니까 날씨도 비교적 포근하고 아주 살기 좋은 고장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런가 하면 이제 지리산 자락이 넓게 펼쳐 있어서 바다와 이 정말 좋은 산들이 함께 어우러져 있고 뭐 그러니까 당연히 뭐 풍광도 좋고 먹거리도 좋고 정말 잠재력이 무궁무진한 곳인데 그게 17개 광역 중에 꼴찌라 그러니까 진짜 제가 믿을 수가 없네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이 지역의 리더십이 중요하다는 뜻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통영 앞바다 그 한려해상 국립공원이죠. 거기 섬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 섬들을 다 교량으로 다 연결하자. 17개의 다리를 놓고 16개를 그렇게 하면 그 섬들을 다 거쳐가는 명품 세계 최고의 해양 관광 도로를 만들 수 있다. 그런 것도 제가 제시하고 있고 또 지리산도 이제 그동안 환경 보존을 위해서 다 그냥 뭐 아무것도 못하게 다 그렇게만 했습니다마는 이제는 개발과 보존을 잘 조화롭게 가자. 그래서 스위스처럼 산악 열차도 좀 놓자. 그런 제안도 제가 하고 있습니다. 케이블카가 안 되면 산악 열차도 놓자. 산악 열차는 더 반대가 심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 도민들하고 잘 이렇게 소통해 가면서 또 그런 우려를 하시는 분들 얘기도 경청하면서 또 거기에 대한 대책도 마련해 가는 그런 프로젝트를 추진을 해 가야 된다. 반대가 있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좌절하고 포기하고 그렇게 가서는 발전이 없다. 알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제가 지난번에 그 거제에 그 외도라는 데 있잖아요. 외도. 그 외도 보타니아. 그 식물원이. 거기 그 외도 보타니아를 한 50년 그걸 해오신 분들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초청받아서 갔다 왔는데요. 정말 좋더라고요. 외도 아름다운 곳입니다. 그런 거 보석과 같은 것이 정말 곳곳에 있잖아요. 맞습니다. 경상남도라는 곳이요. 제가 아마 4월 2일, 3일 토요일, 일요일 텐데 4월 2일, 3일 제가 경남을 좀 몇 군데를 좀 갈 겁니다. 그러세요? 그 지역의 시장 군수 출마자들하고 토크쇼도 하고 하면서 갈 건데 지금 제 계획으로는 함양. 함양하고 산청. 그리고 진주.
진주하고 네. 그 거제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 1박 2일로는 좀 부족할 것 같은데 하동도 좀 가고 싶고 막 그런데 다 이 나름대로 좋은 가볼 만한 그런 곳들이 많이 있는 데를 말씀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다니면서 또 경남 민심도 다시 좀 여러분들한테 전하고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유, 제가 환영하고 적절한 장소에서 환영식도 좀 하겠습니다. 여기 진심을 품으신 이주영 해수부 장관님 건승하시길 응원합니다. 이주영 부회장님에 대해서는 그 해수부 장관 때 모습을 많은 분들이 지금도 기억하시는 것 같아요. 그냥 수염 깎지도 못하고 그냥 무슨 도사 할아버지처럼. 그때는 참 마음 아픈 그런 시절이었고요. 참 죄스러운 마음으로 우리 수습에 임했었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그때를 많이들 기억하시면서 진심을 품었다 그래서 진품이라고 그러는데 정말 진정성 있는 정치인이다 이런 댓글들을 많이 보내주고 계십니다. 알겠습니다. 윤석열 정부도 성공시켜야 되겠고 또 그걸 하기 위해서라도 지방선거는 우리가 필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뒷받침을 잘 해야죠.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경남도지사 출마를 여러 사람들이 저울질하고 있다고 제가 듣고 있습니다만은 대부분 이제 현역 의원들입니다. 원외에 있는 사람은 저 혼자 남았습니다. 진주의 김재경 전 의원도 출마 얘기가 있더니 거기는 창원시장으로 돌린 그렇습니까?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주영 부회장이 지금 거의 유일하게 출마 선언을 공식적으로 한 상태입니다. 다른 그렇습니다. 후보들은 거론은 되지만 현역 의원들은 좀 자제해달라고 하는 그런 여론들이 상당히 방침도 있고 그래서 있습니다. 아직은 출마 선언까지는 지금 나가지 않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선 이주영 전 부회장을 모셨습니다. 앞으로 전국의 기초단체건 광역단체건 출마 선언을 하고 뛰는 후보들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최대한 많이 모셔서 비전을 좀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당장 내일 저녁에는 충북지사 도전을 준비하고 있는 오재세 전 의원. 저 더불어민주당에 있다가 그렇습니다. 우리 쪽으로 와서 대선에도 역할을 열심히 했습니다. 또 거제시장 출마 준비하고 있는 김범준 거래 희망연구소장. 범준아 우찌대가노. 그래, 맞아요. 책 출판도 했죠. 그리고 수요일 날은 경기도지사 출마 선언을 한 심재철 부의장. 이렇게 저희들이 계속 일정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저녁에 서울시 교육감 지금 후보가 상당히 많이 나왔는데 단일화 문제가 관건인데 반드시 단일화해야 되겠습니다. 박선영, 이대영, 조전혁, 최명복 후보 네 분을 한꺼번에 모시고 저희가 대담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꼭 단일화 성사시켜 주십시오. 어느덧 지방선거 국면으로 지금 돌입했습니다. 광역 후보 중에서는 저희가 이주영 부회장 경남도지사 출마 선언을 한 이주영 부회장을 가장 먼저 모신 것 같습니다. 시간 마무리하면서 마무리 인사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지켜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고향 경남을 위해서 마지막 봉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다 이렇게 생각하고 사실은 민주당에 빼앗겼던 경남지사이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탈환하는 그런 계기가 되겠습니다. 제가 탈환의 깃발을 가장 먼저 들어 올렸습니다. 제가 그런 내용들을 담아서 많은 비전, 정책 만들었고 그걸 경남 이주영 TV 유튜브를 통해서도 많이 알리고 있기 때문에 들어오셔서 구독과 좋아요도 많이 눌러서 응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주영 TV. 경남 이주영 TV 많이 좀. 제가 지난번에 창원에 간 김에 잠깐
우리 이주영 부회장님 사무실 들렸더니 바로 이주영 TV 촬영하자고 그러셨거든요. 요새 좀 예. 많이 활발하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경남 이주영 TV 네. 여러분들 한 번씩 들리셔서 경력을도 좀 남기시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